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신약의 에너지가 저 PBR, 반도체, AI 등 여러 섹터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타이틀을 2차 전지를 먼저 갖고 온 이유는 2차 전지도 최근에 지난주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드디어 바닥을 잡은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여러 아이디어까지 좀 두루두루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또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2차 전지가 그렇죠. 네. 뭐 아까 저희들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앨범알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지난주 그렇죠. 후반에 조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좀 올라타고 있는 게 네. 가는 말로 좀 갈아타야 된다 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팀장님이 보시기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관심 가질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가격 하락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간 조정의 양상은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작년 이제 9월 이후로부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하게 다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보면 종목들이 지금부터는 종목들이 최근에 뭐 전액 관련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섹터 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이제 실제로 좀 더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원래 종목들이 갈 길을 다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리튬 가격들은 대부분 다 하락 반영했고 네. 과연 앞으로 2차 전지 수요가 얼마큼 다시 또 올라올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 또는 소재 업체 또는 다른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영업이익 개선이 더 세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진행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선 반영돼서 계속 이제 재고도 많이 올해 상반기 정도면 소진이 될 것 같다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셀 업체들이 먼저 선반영해서 지난주에는 가격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한 뭐 선반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셀 업체들이 먼저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렇죠. 지금 부분들은 이제 뭐 LFP와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뭐 이제 개별 좀 작은 뭐 탑 머티리얼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기간 조정의 양상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센 주식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싸게 모아가실 분들은 지선이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지금 반도체를 좀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은 좀 약간 양손에 좀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이 뭐 작년에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기간 조정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옥석 가리기, 뭐 아까 셀 위주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2차 전지 하면은 또 소재단에서 이슈가 있는 게 아까 리튬 가격도 나왔지만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 실적이 상당히 조금 비상이 걸렸다. 4분기 실적 안 좋았고 올해 1분기에도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업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아까 셀 업체 위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양극재 쪽 그리고 LFP로 넘어가고 있는 이 소재에 대한 관심들은 확산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막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힌트였다고 보는데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끝까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소재 업체들은 오후로 갈수록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2차 전 테슬라도 그렇지만 계속 LFP 배터리 우리가 처음에 무시했던 LFP 배터리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맞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LFP 배터리가 약간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그 용량은 더 많이 실으면서 성능을 계속 그 NCM 배터리를 계속 따라오 3원계 배터리를 따라오는 그런 양상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소재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소재 회사들은 이런 불확실성에는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 업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고 이 뭐 LF 배터리를 만들든 3원계 배터리를 만들든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그 셀 업체일 것 같고 셀 업체 업체들이 시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오는 변동성들을 보면 더 커요. 개별주들보다도 네, 더 맞아요. 크게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총이 크다고 해서 셋업체어들을 보실 뭐 조금 약간 수익률 개인 투자자들이 작은 종목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셋업체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결국 변동성도 그렇고 네. 장기적인 방향성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큰 셀업체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네. 게 낫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뭐 2차 전지에 넘어가서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저 PBR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저 PBR주들도 최근에 약간은 이제 옥석가리기 아니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아닌 업종이 좀 갈리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반도체를 이제 어쨌든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를 이거는 성장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의견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보세요? 반도체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사실 내내 봐야 될 올해는 것 안 볼 수 같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보면 이제 소재주 단이 이제 지난 주 초에는 좀 강했지만 주 말로 갈수록 2차 전지라던가 다른 섹터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뭐 PBR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반도체 주식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반도체 주식들을 보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양호한 조정 정도로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HBM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HBM 관련 반도체는 완판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올해 내내 그리고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계속적인 좀 실적 발표할 때마다 모멘텀도 될 수 있고 이 시장이 계속 커져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2016년, 17년 사이클 때처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예 반도체의 결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새로 때문에 더 막 네. 그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AI로. 맞습니다. 예. 네, 더 많이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사실 전공정이 중요했지만 이번에 후공정이 또 맞아요. 중요해지고 그리고 더 탑재되는 메모리 수도 더 많아지고 또 AI 반도체를 보완하기 위한 전통 레거시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2016년, 17년 같은 장이게 되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데이터 센터. 그렇죠. 지금의 네, 뭐 맞습니다. 서버들. 서버 업체들의 어떤 확장으로 인한 네. 우리나라의 어떤 빅사이클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1년 반에서 2년 이상은 좀 지속이 됐었는데 AI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닌 그렇죠. 전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더 반도체 사이클은 이번 올해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 네. 그럼 2016년, 17년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큰 네. 형님으로서 역할을 그렇죠. 이렇게 해줬거든요. 물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뭔가 그렇죠. 삼성전자의 힘이 맞습니다. 아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뭐 치고 나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결국 그래도 반도체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삼성전자도 같이 가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어떻게 볼까요? 이건 뭐 지극히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면 HBM 쪽, AI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대응을 더 잘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평이 대부분 더 많고 기술의 발전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하이닉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장 상황에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부장들도 보면 그래서 하이닉스 향 쪽 소부장들이 네. 확실히 조금 흐름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뭐 루머도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전통 반도체 산업까지도 얼마나 많은 실적에 기여를 하는지 좀 워낙에 큰 종목이니까 지금 뭐 사실 지금 사서 손실 좀 물리더라도 소위 말해서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기업은 아닌데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은 분할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아니라 그냥 한국 시장 자체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수급적인 역할도 삼성전자도 할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배분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 이렇게 배분해서 한 가지 꼭지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작년 뭐 말에 거의 네. 8만 원을 뚜렷하처럼 그렇죠. 움직이다가 맞습니다. 네. 지금 7만 원 초반 네. 약간 박스권에 네. 7만 원과 8만 원 아니면 7만 원대 이렇게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또 동반 매도가 한 예. 3, 4일 계속 나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8만 전자가 아니라 네. 7만 전자가 깨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7만 전자 깨지게 되면 사야 되는 건가라는 그렇죠. 고민도 있고. 예.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를 6조 샀습니다. 예. 최근에 6조까지 샀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후행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수많은 주식을 한 번에 다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산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뭐 하이닉스는 3% 가는데 왜 삼성전자 1%가? 근데 하이닉스가 또 빠질 때는 또 더 많이 변동성이 빠지는 심하죠. 변동성이 네. 좀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특히 5월 상반기까지는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엔 이제 뭐 사실 뭐 기대감이 워낙 살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AI가 갖고 오는 공급 위주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당장 수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캐펙스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반도체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은 답답하시긴 그렇죠. 하겠지만 네. 조금은 모아가는 기간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뭐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그렇죠. 발표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다음 주에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를 예. 앞두고 있으니까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거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한국 주시장 특징이 이제 세론인데 그렇게 될까봐 사실 걱정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벤트가 이게 죽는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주에 보면 저피별 주식들이 오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월화 정도 되면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이미 조정이 시작됐던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또 이제 반대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쉬고 있었던 뭐 그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방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MWC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MWC.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계속 순환매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올해 증익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들이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좀 길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일단 주식 관점에 대해서는 너무 하락에 대해서 하락하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아까 말씀을 주신 게 이제 약간 주 초반에는 저PBR주들이 좀 지난주 후반에 안 그래도 네. 이게 뭔가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큰 거 없을 거야라고 하다가 뭐 세법이나 법 개정까지 네. 얘기하면서 쭉 네. 현대차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초반에 금요일 초반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네, 거의 종가에는 네. 5%까지 뽑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기세가 주 초반에 온다. 네. 근데 주 중반 이후에는 뭐 차익 물량들이 반도체라든지 나오고, 바이오라든지 그렇죠. 방산. 그럼 뭐 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게 답니다. 네. 사실 저PBR,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 저PBR 관련 주식이기도 했었죠. 맞아요. 뭐 그 꼭지, 뭐 지주사 보면 지난주에 지주사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 덜 오른 지주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배당 여력이라던가 아직도 저평가된 지주사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이익 개선이 나오는
저 PBR 관련 주식들 잘 골라보시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섹터군 하나, 그리고 네. 반도체 섹터군 하나, 그리고 지금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섹터군 하나, 이렇게 4개 정도 꼭지로, 큰 꼭지로 보시고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는 주식들 있죠. 네. 그 주식들은 좀 나만 알기 때문에 안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소외되는 이유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은 나만 아는데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른다는 거는 다른 사람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주식 섹터, 어떤 주식의 섹터를 긍정적으로 또 좋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엔 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각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